여러분 안녕하세요. 팍시경제TV 성공투자의 아침 진행의 신서연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요즘 시장은 다 끝난 줄 알았던 금리 인상 우려가 아직 팽배해 있고 또 미국과 중국의 계속되는 갈등 구조 속에서 시청자분들은 개장 전 과연 어떤 종목들을 선별해야 될지 그중 옥석 가리기가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팍시경제TV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주식 투자에 필요한 교육과 이슈 그리고 시황까지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중요한 자료를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QR코드가 있고요. 기본 카메라 꺼내서 QR코드 대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링크가 하나 열릴 예정이고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이 방송에 필요한 자료와 이슈 그리고 유망한 종목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시간은 2023년 7월 11일 오후 2시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본 방송은 녹화 방송임을 알려드리면서 본부장님 모셔볼게요. 네, 지금 제 옆에는 김정철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철입니다. 네,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김정철입니다. 자, 성공투자의 아침이니까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되겠죠. 네, 주식투자든 뭐든 하여튼 성공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주식투자 최근에 성공하기 좀 힘든 장이었는데 오늘이 7월 11일 날 녹화 중인데 오늘은 좀 성공할 수 있는 장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오늘 장이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그동안 고민 있었던 종목들이 많이 좀 해결이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저희는 뭐 해결은 물론이고 오늘 또 수익 실현 또 했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너무 많다. 요즘에 장이 너무 쉽다. 저희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난이도가 좀 다르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우리 신서연 네. 아나운서님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네. 많이 한번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신서연 아나운서님 가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톡방에서 이렇게 멘트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럴 때 이런 거 질문해 주세요 막 해주시면 좋은 방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7월 들어서 계속 지지부진했던 국내 시장이 오늘은 1%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양시장 매우 좋습니다. 시장 관전평 한번 해주시죠. 관전평이요? 네. 일단 시장 관전평. 일단 시장은 갑자기 없는 내용을 없는 내용을 일단 관전평은 일단 시장 오늘 상당히 좀 기분이 좋은 장인데 미국장에서 일단 훈풍이 좀 불어왔는데 네, 선대지수 모두가 상승 마감했죠.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올랐거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올랐다는 얘기가 결국은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장이었다. 특히 삼성전자를 보시면 오늘 삼성전자가 무려 2% 급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타이밍에 삼성전자가 왜 올랐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게 TSMC 실적 발표가 목요일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TSMC가 실적 발표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미리 올라온다 라는 거는 삼성전자에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다. TSMC도 실적을 선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아서 약간 그런 기대감이 먼저 좀 선반영되고 있다는 것과 미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실제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요금 약간 탄력받은 시장이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익률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시죠. 네, 네. 오늘 수익률 같은 경우는 뭐 좀 더 하고요. 특징주 먼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특징주가 화요일자 특징주를 한번 짚어볼게요. 네. 오늘 중요한 건 이 정부가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고 소식을 했죠. 그러면서 원전 관련주가 일부이 상승 탄력을 받았고 이게 또 한전산업이 상한가를 진입했어요. 이 점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조선주가 또 실적 호조와 또 LNG 테마 없고 또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가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먼저 그 실적 같은 경우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원전 먼저 보죠.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창양 산자부 장관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에너지 수요가 너무 많다 최근에. 그쵸. 에너지 수요가 많다는 거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름 되니까 전력 소비 많을 거고 전력 소비 많은데 우리가 예비 전력이 많이 없을 거다. 네. 새로운 공급을 해야 되는데 구조적인 새로운 공급이 필요한데 그 구조적인 새로운 공급이 바로 원전 아니면 수소로 해야 되겠다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여기서 네. 현 정부가 수소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그렇죠. 좋아하세요? 원전 친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듣긴 했어요. 그러니까 친원전 정책인데 네. 수소는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네, 지난 정부에서 좋아해가지고. 네네. 알려주세요. 지난 정부에서 좋아해가지고. 아, 이제 지난 정부에서 좋아하니까 이상하게 지난 정부 좋아하는 건 현 정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뭐 이게 꼭 이 정부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뭐 지금 정부를 비판하는 거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네네. 보통은 전 정부에서 했던 거 잘 안 하려고 해요. 새로운 거 좀 하면서 내가 좀 부각되는 것도 좀 있고 네. 그래서 원전에 좀 한마디로 원전하고 수소를 얘기했지만 사실상 원전 올인이다. 근데 이렇게 보시는 게 그런 맞아요. 비하인드 얘기가 네. 있었군요. 그래서 원전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데 원전하면 또 관련주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원전 관련주 하면은 또 저는 한전산업. 한전산업보다는 한전산업 물론 한전산업 좋아요. 한전산업 좋은데 오늘 거의 오늘 이제 뭐 상한가죠, 상한가인데 네. 일단 한전산업 좋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전산업은 그동안 너무 좀 소외받은 상태였어요. 소외받은 상태였고 한전산업이 기본적으로 한전이잖아요. 그죠? 한전 자회사거든요. 보시면은 한전이 지배구조를 항상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지배구조가 한전전력공사예요. 그다음 한국자유총연맹. 예, 도대체 여기 어디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 드론은 봤어요. 자유총연맹. 정치단체인가? 하여튼 한전산업이 있거든요. 근데 한전산업인데 한국전력이에요. 결국 한국전력인데 한국전력 자체가 작년에 네. 보시면 온통 빨간색이잖아요. 적자죠. 네, 32조 적자예요. 그냥 적자가 아니고 무려 32조가 적자인 회사인데 그렇네요.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한전을 가지고 우리가 뭐 가치적으로 접근하거나 그러기는 좀 문제가 있다. 원래 원전 관련주 하면요 한전산업, 그다음 한전 KPS 이런 종목들이 다 원전 관련주예요. 그쵸. KPS도 이건 한전 이제 원전 그 AS 하는 회사예요. 원전이 딱 만들어지면 이 원전을 보수도 해주고 뭐 이런 거 하는 회사고 한전의 KPS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좋은데 저는 사실 미래지향적으로 네. 그 일반 사기업으로서도 상당히 원전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유일한 원전 엔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독과점이네요.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는 그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나라 그 회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뗄 수밖에 없는. 네, 이거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물론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 정부 때 거의 뭐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왜냐면 원전 안 좋아하니까 전 정부에서. 그래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다가 지금 월봉인데 계속 흘러내렸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윤석열 정부 대수고 나서 원전 되는 거야 해가지고 한번 갔어요. 실제로 갔네요. 네, 갔는데 이제 가다가 다 밀렸죠. 밀렸네요. 왜냐면 원전에 진척이 없어가지고. 왜 진척이 없었냐면 네. 이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막 몇 개 수주를 했거든요. 수주를 했는데 이 수주한 원전들이 대부분이 어떻게 됐냐? 미국에서 딴지를 걸었어요. 수주를 한 걸. 역시 미국에서 이제 바라카 원전이나 이렇게 수주한 게 있는데 그 원전은 이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가 야 너네 이거 특허 침해야. 야 너네 우리가 알려줬잖아. 너네 우리가 알려줬는데 너네가 그걸 가지고 수출을 하면 되겠니? 그러니까 요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좀 애매해요. 미국이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한테 기술을 전해줄 때 네. 원래 줘도 된다고 해서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말 바꾸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 그렇게 이제 계속 그렇게 딴지를 걸고 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그거죠. 한마디로 우리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너네가 수주야. 그러면 수주한 거 중에 우리한테 로열티를 좀 줘. 미국에서 네, 내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주면 돼요. 네. 주면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애써 우리가 다 해놨는데. 그쵸. 저기서는 그냥 가만히 그냥 누워서 그냥 돈 줘. 제때 입금만 해줘. 약간 이거예요 지금. 네네. 지금 약간 잠시만요. 이거 카메라가 좀 이상해. 이게 원래 제가 이런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여가지고 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원전을 수주를 해도 공사를 못해요. 수주를 받아놨는데도. 특허 때문에. 네.
시작을 삽을 못 두는 거죠. 근데 이제 웨스팅하우스하고 지금 문제가 해결되느냐 마냐를 지금 이제 뭐 하는 도중에 이제 주가가 밀린 겁니다. 주가가 밀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돌아 나오는 형태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짓겠다라는 거는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로열티고 뭐고 나발이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주는 거는 짓는 거는 쟤네가 다 오케이 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짓는 거는 바로 진행이 가능하니까 오늘 좀 반응이 좀 세게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 정부에서 친원전이라고 하는데 한 번도 이렇게 원전 추가로 짓겠다는 얘기는 없었었는데 다행히 원전을 오늘 발표가 났죠. 짓겠다라는 게 뭐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냥 지어 보려고 지금 제스만 취하고 있는 건데 미리 움직였다. 그 다음에 두산 에너벨트하고 함께하는 회사들 중에 많은 회사가 있는데 뭐 오르비텍, 그 다음에 오르비텍도 한 3% 정도 올랐고요. 예. 오늘 정말 관련주들 다 빨간불 켜 있네요, 진짜로.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진이라는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하는 회사인데 오늘 우진이 17% 넘게 급등을 했고요. 10% 는. 네, 그 다음에 우진이나 오르비텍은 여러분들 요거 잘 아셔야 되는 게 그 네. 방사능 제거와 방사능 처리 관련주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회사는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됐을 때 네. 우리나라 식탁에 뭐 이제 해양수산물들이 올라오잖아요. 집에서 방사능 제거기를 이렇게 써야 될 때가 올 거예요 아마. 언젠가는. 네, 아니 언젠가는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올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요럴 때 이런 회사들이 좀 각광을 받는다. 이런 회사들이 만드니까. 네, 그 다음에 뭐 물론 대정화금이나 이런 회사들이 원래 정확하게 그 만들면 대정화금은 완전히 방사능 측정만 관련된 관련주고. 네.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주 오르진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에너토크 같이 이제 SMR 원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왜냐면 그냥 원전을 지으면은 큰 원전을 지으면은 이제 말 그대로 핵폭탄을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전쟁 터지면은 그쪽으로 미사일 한 대 쏘면은 핵폭탄이에요, 그게. 그쵸. 예, 그래서 위험하죠. 이제 사실 그래서 대형 원전을 짓는 게 사실 주 공격 타겟이 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자포리자 원전이 맨 먼저 점령당했거든요. 이제 거기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그쪽은 다시 반격도 못 하고 있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왜냐면 걔네가 원전을 갖고 원전의 인질로 잡고 있으니까. 그쵸. 예,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니까 사실 이거 별로 안 좋다 원전 대형 원전은. 네. 그래서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을 좀 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동도 가능하고 출력은 일반 원전보다는 좀 낮긴 하지만 그 정도도 충분하고요. 너무 과하거든요. 지금 대형 원전 너무 과해요 지금. 소형 모듈 원전 여러 개 하면 되거든요. 그쵸. 네, 그리고 그 소형 모듈 원전을 했을 때 핵잠수함이나 핵 항공모함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기술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형 모듈 원전 관련주로는 에너토크를 볼 수 있는데 에너토크가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이다 보니까 오늘 별로 안 올랐어요. 네. 왜냐면 이제 지금 대형 원전 지려고 하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결과론적으로는 이 관련주다. 네. 현재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약간 시작 느낌이에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저는 다른 거 그냥 다 빼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만큼은 가져가야 될 종목이다. 예,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밀리면 매수하는 게 좀 맞다. 저점일 때. 예, 한번 이게 이렇게 오를 때 무리하게 추격하지 마시고 밀릴 때 한 번씩 매수해서 가져가 보는 전략이 좀 좋다. 왜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원전 엔진만 하는 게 아니라 가스터빈 엔진은 전 세계에서 거의 탑급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 가스터빈 엔진 이쪽밖에 하는 데가 없어요 또. 그래서 독과점이네요. 예, 그래서 사실 독과점이라보다는 하는 데가 다 망해가지고 여기밖에 안 남았어요. 살아남은 기업이 하나. 네, 요거밖에 두산 없어요. 에너빌리티만. 예, 왜냐면 한 몇 년 동안 할 게 없어가지고 많이 망했거든요. 그래서 네. 예,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어가지고 여러분 요거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하나 오르비텍 정도. 오르비텍과 두산 에너빌리티. 예, 오르비텍은 사실 오늘 별로 안 오르긴 합니다만은 그전에 한번 시세를 냈어요. 그렇네요.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난리 났을 때 처음에 일본이 방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 나올 때부터 폭등하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요거는 양쪽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네. 사실 요거는 좀 어차피 일본이 그 이변이 없는 한 일본이 제정신 차리기 전까지는 일본이 갑자기 오염수를 무조건 방류할 건데 그쵸. 얘네가 일본이 방류 안 한다면 이제 해가 서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차피 방류할 건데 방류할 때 되면 이게 한 번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실생활에 밀접된 분야라서 네. 쓸 가능성이 큰 그래서 제가 봤을 종목이긴 때는 요거 정도 한번 봐보시는 게
어떤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네, 조선주도 한번 조선주. 볼까요? 오늘 조선주 하면 또 할 얘기 또 많은데 네. 참고로 조선주가 우리 오늘 수익 실현했거든요 하나. 어떤 건가요?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 계속 말씀해주셨던 네, 종목이죠. 근데 수익 실현은 우리가 절반만 했어요. 어. 한 43,500원에 했는데 더 올라갔어요. 계속 올라가네요. 기분이 좀 나빠요. 그래서 더 올라가서 지금 노란 톡방에 계시는 분들은 물론 수익이 10몇 퍼센트 정도 났습니다. 네. 그런데 입이 한 쭉 나와 있어요 지금. 조금 빨리. 너무 빨리 1차, 그거를- 1차 수익 실현한 거 아니야. 물론 아직 절반이 있습니다. 네, 절반이 알겠습니다. 있고 그 절반이 아직 곧 2차 목표가가 좀 위에 있긴 한데 저는 이게 이제 하나오션이 이제 그 잠수함 수주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 캐나다가 지금 잠수함이 필요해가지고 잠수함 수주하려고 해요.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강하니까. 네, 잠수함이 강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본하고 경쟁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캐나다에서 지금 잠수함은 우리나라는 일본인데 음. 일본 거를 살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일본 게 성능이 훨씬 떨어지고 일본은 그 SLBM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잠수함 내에서 미사일 못 쏴요. 네. 어뢰만 쏘는 거지 잠수함에서 미사일까지 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사일까지 다 쏠 수 있으니까 캐나다가 잠수함을 하려고 한 이유가 여차하면 중국 한번 때리고 싶어갖고 그러는 거거든요. 진짜.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캐나다가. 그렇죠. 캐나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혼자 좋고 미국 말고 다른 나라는 다 나빠요 사이가. 미국하고 우방이나 미국,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네. 미국하고 다 우방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포함해서. 근데 미국은 중국하고 뒤에서 손잡고 있는데 미국이 우리 앞에 있는 애들한테 야 한국, 호주, 캐나다 야 중국 한번 친하게 때려. 지내지 마. 한국 때려. 빨리 중국 한번 때려와 빨리.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쵸. 이런 상황이다. 그 다음에 캐나다의 그 웨인 디어라는 그 이제 캐나다 국방참모총장님이 우리나라에서 근무하셨거든요. 네. 네, 평택 명예시민이세요. 그분이 유엔군 부사를 들었어요. 네, 평택 명예시민인데 이제 그분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네.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네,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거 그래서 매수한 거거든요. 또 튼튼하고 또 발줄 잘 맞추잖아요, 우리나라가. 이 하나오션이 또 이제 예전 사명이 이제 대우조선해양인데 물론 부침은 있습니다만은 이 종목 상당히 괜찮다는 거는 뭘로 느끼냐면 곧 LNG 카타르에서 LNG 또 대형 발주하거든요. 그렇죠. 못해도 하는 열척입니다 여기가. 네, 무조건 열척 가져가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나라 말고는 LNG선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네, 또 실적이 올라갈 거니까. 그렇죠. 더 수주가 더 쌓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쉬운 종목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안 사는 것 자체가 뭐냐면 약간 이상하다. 지금 조선주 안 닫고 있는 그 만약에 전문가분들이 이런 분 있다면 주식을 상당히 모른다 이렇게 조선주요.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방송에서 계속 조선주 얘기가 지금 오고 있어요. 네. 더 올라갈 종목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수익률 잠시 보고 갈까요? 네. 뭐 수익률 보고 갈 텐데 뭐 하나오션 진짜 맞냐? 너 지금 하나오션 거짓말하지 한번 마라. 보여주시죠. 그래서 제가 하나오션을 정말 맞다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잠깐만요. 네. 톡방이 좀 많아요. 네, 많은데 기다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제 요거 저 오늘 실시간입니다. 실시간 여러분 실시간. 실시간으로 보면 이렇게 딱 검색을 한화 오션으로 딱 치잖아요. 그러면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시면 제가 이렇게 7월 6일날 7월 6일 여러분 날. 영상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거 포토샵 했겠어요 방금? 방금 포토샵 할 수도 없잖아요. 믿습니다. 이거. 예. 믿습니다. 이거 지금 포토샵 했겠냐고. 이거 지금 여러분 영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7월 6일날 제가 하나오션 매수 1차 목표가 33,500원, 2차 상황 8,700원, 2차 목표가 좀 많이 멀죠. 예. 그래서 쫙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때 매수 7월 6일날 7월 6일이면 지난주에요.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지금. 그렇네요. 1차 목표가까지 얼마 안 걸렸네요. 네, 얼마 걸리지도 않았고 지금 이러니까 수익 인증하시는 분들 이렇게 수익 시청자분들 많이 수익 달성하셨네요. 네, 올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뿐만 아니라 또 뭐도 있냐.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해드려요. 안 들어오시면 백날 계셔봐야 제가 여러분 도시락 싸두고 와가지고 거기서 하나오션 사라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네,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있으니까요. 기본 카메라 키셔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수익 볼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에 또 조선주 하나 더. 조선주 하나오션 들어가기 전에 이미 HSD 엔진을 한번 수익 실했어요. 네. 근데 저희가 하나오션을 밑에서 잡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오션이 너무 급등했고 그럼 하나오션을 못 잡으니까 뭘 해야 되지 하다가 조선 기자재 중에 그래도 1등인 종목 HSD 엔진을 먼저 공략했어요. 우리가. 이거 공략 6월 2일날 공략하고 저번 달에? 네, 공략해서 이번 달 초에 7월 3일날 네. 7월 3, 4일날 이때 수익 실현을 완료했습니다.
이 1차 네, 2,500원까지 다 뚫었죠. 왜냐면 12,240원까지 갔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2,500원 11,000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수익 실현 했겠죠. 그렇죠. 한마디로 목표가보다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이것도 더 올라가가지고 너무 정말 올라가가지고. 적중률이 네, 근데 기회가 요거 끝나고 요거 매도하고 네. 바로 하나오션 갈아탄 거예요. 가셨구나. 네,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하나오션 또 안 들어가면 또 뭐라 할까봐 또. 그래서 조선주 가고 있는데 못 잡고 있으면 또 이제 사람들이 뭐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선주 빠르게 하나 더 담은 건데. 네, 조선주 업황이 좋기 네, 때문에 그건 마저도 수익 난 거예요. 2차 네, 그리고 이제 이스페타시드 여전히 현재 180% 요즘 밀고 있는 종목이시죠? 네, 익스페타시스. 180%째 현재 수익 중에 있습니다. 물론 220%까지 수익 났어요. 근데 뭐 다시 밀렸어요. 밀렸는데 아직 180%대인데 약간 밀렸다가 네, 이스페타시스는 우리가 아직도 계속 보유 중입니다. 근데 뭐 요즘 그냥 너무 편안하게 가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쵸. 오늘 좀 가격이 좀 올라와줘야 되는데 오늘 내일까지 한번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까지 한번 보고 여기서 수익 실현 할지 말지 좀 결정할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페타시스는 수익률표에서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익률 아니셨어요? 예, 근데 그쵸. 올해 최고의 수익률은 아니야 지금. 아니고 네, 올해는 상당히 그 높은 TCC 스틸이라는 종목이 네. 엄청나게 수익 났기 때문에 그러셨구나. 그게 제일 좋았고요. 그러니까 다 수익률 최고점은 이스페타시스가 최고점이긴 해요. 220%를 한번 찍었기 때문에. 예. 220%요? 근데 매도 못했어요 그때.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177% 정도 뭐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더 높은 수익률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뷰해 봤고요. 저 이제 한번 교육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네, 저도 사실 주식 투자를 계속 공부하고 있고 경제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사실 공부할 때 학생이실까요? 아니, 학생, 경제를 공부하는 학생, 네. 얼굴은 학생이 아니지만 학생 얼굴 학생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가 봐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공부할 때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이번에는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질문을 초급자 질문 그리고 중급자 질문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네. 잘 설명해 주실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이제 MTS나 HTS 같은 알잖아요. 네. 그럼 계좌를 개설하는데 이 계좌를 개설할 때 과연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맨 처음 해야 되는 게 공부를 하는 게 맨 처음 좋아요. 주식 투자. 제가 여러분 이게 주식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 프로세스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알려주세요. 프로세스를 알려드리는데 지금 이제 원래 주식 투자를 관심이 있어요.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다. 이런 뭘부터 하느냐 이제 공부를 먼저 해요. 예.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왜 주식 투자에 손실이 나가냐면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는데 공부를 안 하고 먼저 계좌부터 개설해요. 이게 문제예요. 맞습니다. 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좀 문제라는 거죠. 이게 계좌부터 개설하고 그 다음에 계좌 개설하고 모의 투자를 해봐야 되는데 바로 실전에 투자를 하죠. 계좌 개설하고 바로 좋다더라 하는 거 사요 무조건. 종목을 실제로 실전 투자로 매수를 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래서 안 돼. 이래서. 해봐야 되는데. 이래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건 먼저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를 안 다음에 그 다음에 모의 투자를 한번 해보면서 그러면서 실전 투자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네.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일단 공부를 했다 치고요. 네. 이제 계좌 개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계좌는 주식 투자를 할 때 계좌는 증권사에서만 만들 수 있어요. 증권사 아닌 데서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괜히 그쵸. 이상한 데서 갑자기 계좌 개설됐습니다 해가지고 한데 있어요, 그런 데가. 어디요? 사설이 있어요, 사설. 오. 그 사설 HTS인데 진짜 다 사기입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거 다 사기예요. 여러분 돈 입금하는 순간 잠적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그래서 조심해야겠네요. 여러분들 무조건 주식 투자는 증권사에서만 만들 수 증권사에서만. 있습니다. 실제 증권사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 인맥. 인맥이요? 인맥 왜 중요해? 갑자기 왜 인맥? 자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요. 네. 그냥 나 계좌 아무데나 가서 막 개설하잖아요. 그럼 별로 도움을 못 받아요, 여러분. 오. 이게
제대로 도움을 받고 싶으면 주변에 네. 증권사 영업직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쵸. 있지 않을? 찾고 찾으면 있겠죠. 보통 그 신서영 씨도 좀 있지 않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네, 증권사 근무하시는 분들 있죠. 많죠. 예. 네. 그런 분들한테 가서 물어봐서 개설하시는 게 가장 좋다. 왜냐? 일단 사설을 피할 수 있고 사기와 사설을 피할 수 있겠죠. 사기 당할 가능성을 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게 되면 이제 관리자가 등록이 됩니다. 증권사 직원이 관리자가 등록이 돼요. 증권사 관리자 직원이 등록되잖아요. 네. 증권사 직원이 막 시시때도 없이 계속 보내줘요 막. 어떤 그리고 본인이 막 궁금한 게 생겨요. 물어볼 수 있군요. 바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꿀팁이네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좀 수수료가 비싸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수료 없나요? 수수료 똑같나요? 똑같아요. 거의 차이 없어요. 그리고 차이 있다 하더라도 진짜 요만큼 차이 있어요. 요만큼. 자, 그 정도는 나를 내가 주식 투자했을 때 위험을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은 되는데 진짜 제가 죽어라 하잖아요. 밥 한 끼 비용이 안 나와요. 한 달에. 한 달에 밥 5,000원이 안 나와요, 여러분. 저 5,000원짜리 밥 먹거든요. 근데 한 달에 진짜 근데 밥 한 끼 비용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네. 수준 거의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저는 웬만하면 좀 증권사 직원이 관리자 등록을 해서 좀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만약에 저 증권사 전 지금이라도 그러면 전 이 계좌 개설하면 그러면 관리자 등록이 안 됩니까? 됩니다. 계좌 개설을 했더라도 내가 관리자가 없다면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예. 지금이라도 그러면 지금이라도 등록할 수 있나요? 당연히 있죠. 본사님 그럼 저 지금이라도 등록할게요. 네, 노란통계 시정부 채팅방에. 네,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도움 주신다고 하십니다. 문의를 하시면은 제가 그 내용을 좀 올려드릴게요. 그럼 그분이 알아서 다 해드려요. 다 그냥 다 해드리기 때문에 딱히 뭐 내가 신경 쓸 일 없고. 그 다음에 요즘에 계좌 개설이 비대면이잖아요. 비대면이죠. 네, 비대면으로 주로 합니다. 부끄럽지 않아도 돼요. 전화 통화할게요. 굳이 만나서 하면 좀 부끄럽다.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부끄러울 수 있죠. 왜냐면 주식 투자라는 게 좀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매 거래하다가 손실도 나고 막 그러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제 그 손실을 보여줘야 돼 직원들한테. 그러면 좀 부끄럽죠 사실. 근데 네. 비대면이 된다. 예, 비대면 전화 통화하시고 비대면 하면 됩니다. 굳이 만날 필요 없어요. 네, 굳이 만날 필요 요즘 더 비대면 세상이니까.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계좌를 개설하면 MTS와 HTS를 다운받는데 저는 참고로 네. 이 MTS는 거래할 때만 쓰고요. 웬만하면 HTS 거래도 HTS, 투자 정보도 HTS를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HTS가 훨씬 더 활용하는 범위가 크고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HTS 위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HTS 위주로 해야 내가 들어가는 정보나 내가 취득한 정보가 조금 더 상위 정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그러나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막 예를 들어서 투자 매매 동향 뭐 시간대별 흐름을 뭐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뭐 정보에서 뭐 환율이나 뭐 해외 증시 종합 시세나 아니면 뭐 내가 프로그램 매매 같은 거 이런 거 나중에 다 여러분들이 알게 되거든요. 이런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는 HTS밖에 없어요. 보기도 편하고. 네. 그래서 이쪽을 좀 통해서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걸 보는 습관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진행하기 편하고, 그 다음에 차트도 HTS로 차트를 보면요 다양한 걸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뭐 내가 한 외국 기관 투자자들의 평균 단가나 뭐 이런 걸 좀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샀던 외국인 기관의 평균 단가를 알고 싶다. 그럼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가격대까지 또 표시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다 이런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 예를 들면 뭐 나는 이렇게 매물대를 그려보고 싶다. 이건 MTS에서 죽어라 해봐요. 죽어도 안 돼요,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MTS에서 하는 걸 좀 습관을 좀 줄여라. 그리고 결정적인 거
MTS로 거래하면요 수수료가 더 비싸요. 정말요? 당연히 비싸죠. 그러면 안 비싸겠습니까? 훨씬 비싸지? 저 MTS로 했는데 훨씬 비싸요. 몰랐어요. 훨씬 비쌉니다. 그러니까 HTS에서 MTS로 차라리 관리자를 두고 HTS 거래하는 게 훨씬 쌉니다. 수수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 자. 주식 투자는 T 플러스 2 거래 1 결제입니다. 그쵸. 이게 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내가 주식을 오늘 사면 내일 모레 결제가 돼요. 그럼 돈 없이 주식을 살 수 있나요? 당연하죠. 내일 모레는 돈을 넣어야죠, 근데. 그쵸. 결제가 그때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오늘 거래를 엄청나게 해요. 그럼 조금 돈을 벌어놔요. 그걸로만 결제해요. 그런 걸 미수거래라고 하거든요. 위험한 거래죠. 돈을 안 넣고. 네, 실패하면 정말 큰일 나죠. 엄청나게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럴 그래서 것 같습니다. 미수거래는 하지 마시고, 근데 T 플러스 1 결제라는 거, 이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주식 계좌를 개설할 때, 네. 이제 성향 파악 같은 거 하거든요. 이제 할 때 솔직하게 해라. 솔직하게. 솔직하게 나도 갑자기 파생상품 하고 싶어가지고. 네. 막 투자 경력도 오면 안 되는데 막 투자 경력 많은 것처럼 하고 막 그렇게 하면 결국 파생 본인의 실력에 맞게. 실력에 맞게 하는 게 맞다. 근데 내가 만약에 진짜 파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보통 파생상품 계좌는 따로 개설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 주식 계좌도 따로 개설해요. 그래서 보통은 요즘에는 이제 종합 계좌로 개설해서 추가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해외 주식이나 해외 파생상품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뭐냐면 환전이 중요해요. 환전이. 그쵸. 환전해서 가야 돼요. 근데 원화 대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원화에서 달러화로 환전하지 않고 차익만 결제하는 게 있어요. 이런 시스템도 있으니까 이런 시스템 어떻게 이용하나요? 네, 그냥 관리자 두라고요. 관리자 좀 편해요. 자문할 수 있는 관리자가 다 알아서 해주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HTS 기능도 저 HTS 기능들이 궁금합니다. 전화. 가끔 여기 톡방에 계시는 분들이 막 HTS 기능을 저한테 물어봐요. 번호를 기능 같은 거. 화면 번호 이거 뭔가요? 요거 HTS 요거 잘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제가 증권사 직원도 아니고 증권사 HTS 20-30개를 제가 다 어떻게 다 합니까? 그쵸. 여러분 그거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따로 물어보라고 이렇게 고객센터가 이렇게 존재해요. 이렇게 보면 고객센터, 고객존. 고객센터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고객센터를 왜 냅두고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객센터 이분도 이것만 하라고 놔둔 거예요. 이분들 훨씬 잘 알죠. 네, 모르시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제발 저한테 좀 물어보지 마시고 제발. 전화는 고객센터에 고객센터에 증권사 고객센터에 꼭 전화하시면은 주문 체결부터 하여튼 관심 있는 건 다 알려드린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 투자나 주식 공부를 할 때는 MTS보다는 HTS를 활용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좌를 개설할 때는 관리자가 계신 것도 큰 보탬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이제 증시 관련 기사들을 보면은 뭐 선물, 옵션이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이번 주 주요 일정 중에는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혹시 선물과 옵션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 시간 내로 끝낼 수 있을 범위는 아닌데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제가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정규 과정 들어가면 이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자세한 내용은 노란통메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교육을 따로 해드릴게요. 이 선물하고 선물하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가 있죠. 뭐가 역사가 오래됐을까요? 제가 맞춰볼게요.
이렇게 물으시는 걸 보니까 네. 선물이 더 오래됐을 것 같은데요? 아, 눈치 백단이네요. 맞아요? 눈치 좀 세죠? 눈치 네. 좀 조금 빠른 편이에요. 네. 선물이 더 오래됐습니다. 오, 역사가 그렇군요. 더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선물은 선도거래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이 선도거래가 뭐냐? 선도거래가 이렇습니다. 자, 순도 그래. 네. 옛날에 농부가 네. 있고요. 음. 쌀집이 있어요. 음. 농부는 쌀을 비싸게 팔아야 이익이죠. 그죠? 쌀집은 쌀을 싸게 사야 이익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농부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느 날은 흉작, 어느 날은 풍년 막 왜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왠지 나는 좀 일정하게 좀 매년 소득을 올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나 일정하게 소득 올리고 싶으니까. 그럼 일정하게 소득 올리게 그러면 쌀집하고 아예 그냥 공급 계약을 하는 거죠. 앞으로 한 몇 년 동안 우리는 이 가격에 이 가격에 딱 할게. 이런 선물 상황이 거래군요. 그러니까 이런 계약이 있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그러면 농부가 한 가마에 10,000원에 1년 동안 쌀집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네. 근데 흉년이 들었어요. 네. 근데 한 가마에 10,000원에 납품했는데 흉년이 되니까 쌀이 귀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한 가마에 11,000원으로 가격이 올랐어요. 네. 그러면 11,000원에 팔아야 되는 걸 10,000원에 파는 거니까 농부가 손해죠. 그쵸. 그 쌀집은 11,000원에 사야 되는 걸 10,000원에 사니까 이득이잖아요. 이득이죠. 네. 예를 들어서 또 풍년이 들었어요. 풍년이 들면 한 가마에 9,000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 농부는 원래 9,000원에 팔아야 될 거를 10,000원에 파는 거죠. 네. 쌀집은 원래 9,000원에 사도 되는 거를 10,000원에 사는 거잖아요. 네. 이게 바로 선도거래입니다. 선도거래가 원래 파생상품의 첫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래들이 예전에는 뭐 다양하게 있었겠죠. 네. 예, 근데 이 선도거래의 단점은 뭐냐? 예를 들어서 농부하고 쌀집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죠. 흉년이 들었는데 11,000원의 가격으로 쌀집이 10,000원에 납품해야 되는데 지금 시중에 팔면 11,000원이에요. 농부가 아무리 생각해도 손해인 거예요. 손해죠. 예, 그랬더니 그 농부가 쌀집 가서 쌀집 사람이 찾아옵니다. 쌀 좀 내놔 이제. 그랬더니 이제 농부가 그런 얘기합니다. 배째. 배째. 예, 그 배째 버리면 답이 없거든요. 이거. 그쵸. 그러니까 이게 카운터파티 리스크라 그래가지고 상대방 리스크가 생겨요. 이거 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선도거래는 그래요. 실제로. 왜 실제로 장외 파생 상품들은 계약 불이행 위험이 가끔 있어요. 예, 지금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옛날에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이게. 그러면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가마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칩시다. 네. 어떤 사람은 한 가마가 이만큼이에요. 더 많네요. 그때 농부가 한 가마가 원래 이거야 이거. 그래서 쌀집 아니 우리는 이거야. 둘이 싸우는 거예요. 한 가마의 기준이 없어. 이렇게 이해가 쏙쏙 되죠? 예. 한 가마의 기준이 없어. 그리고 서로 싸우는 거야 맨날 이걸로. 그래서 그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야 이거 다 안 돼. 우리가 해결할게. 그러면서 이제 거래소가 생깁니다. 딱 이 거래소. 그 거래소에서 규격을 정해요. 한 가마라는 규격을 정하고. 그쵸. 그 다음에 네가 돈 안 낼 수 있잖아. 네. 니도 돈 안 낼 수 있고. 네. 둘 다 돈 H해 일단. 최소한 H금 얼마? H해놔. 그래서 이 계약 불이행하면 여기 H금에서 까.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런 상품들을 규격화하고 그다음 통제해서 그리고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호가를 만들어서 시장 가격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오는 게 바로 선물입니다. 예. 선물이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규격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도하고 선물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네요. 단지 거의 같은 개념이네요. 규격화됐다 뿐이에요. 예. 그리고 거래소의 집중 예치에서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거의 없다라는. 예, 그 선물이 이제 그런 건데, 그럼 이제 개념은 알았고요. 네. 뭐 여기 개념은 좀 알았는데,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좀 자세히 좀 알 방법이 없나요? 그래도 아무도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주식 투자 예시로 들어주세요. 자. 네, 들어주시죠. 자, 주식도요.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면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죠. 자금이 시장이 넓어지는 거니까. 예. 그 이제 외국 투자자들이 들어오려면 외국 투자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뭐 한국 시장 뭐 좋아 좋은데 뭐 니네 뭐 오너 리스크 있고 뭐 니네 뭐 맨날 횡령 배임하고 뭐 이런 거 알겠고 뭐 북한에 저기 등치 큰 사람 있고 막 그것도 알겠는데 아니 근데 결정적인 건 뭐냐 우리가 좀 손실 볼 때도 감안해서 우리가 매도했을 때 우리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품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야, 우리도 좀 지수가 떨어지면 수익이 방어가 돼야지. 맞아, 뭐 맞아. 내가 너네에다 더 투자하고 뭐 해보지 뭐 맨날 뭐 올라야지만 수익 나고요. 우리 떨어지면 손가락 빨고 있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펀드 하는 회사는 또 그런 거예요. 아, 우리가 패시브 펀드인데 우리 패시브 펀드라는 거는 그냥 특별히 수익률을 크게 올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코스피하고 그대로만 가면 돼. 우리는 그냥 코스피 증시하고 똑같이만 가면 되거든. 거의 비슷하게 가면 돼. 근데 코스피 증시하고 그대로 똑같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덱스 따라가야 되는 종목을 다 사야 돼요. 보시면은 코스피 그게 있나요? 네, 코스피 보시면 코스피 종목이 약 한 1000 종목을 한 800, 900 종목을 그냥 다 사야 돼요. 그게 지수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정확하게 따라가니까. 그쵸? 비중별로 따라가야 되니까.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너무 비효율적인. 그러면 자금이 엄청 커야 돼요. 또. 그렇죠. 심지어 코스닥 시장까지 또 똑같이 따라간다고 치면은 진짜 자금이 엄청 커야 되거든요. 이러면은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 투자자들이 야 아무것도 못하겠어 너네 한국 주식시장에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너네 좀 뭐 좀 해봐. 화가 났어. 그래서 이제 만든 게 뭐냐. 일단 인덱스 펀드들한테 투자를 쉽게 하기 위해서 코스피 200을 만듭니다. 네, 많이 나오죠. 코스피 200. 코스피 200을 만들어요. 코스피 200을 만들어 놓고 이 코스피 200, 야 코스피 200만 해. 어차피 이게 거의 다 따라가는 지표야. 코스피 200만 하면 돼. 코스피 200 종목만 해라. 그럼 이 코스피 200은 200개 종목이죠. 그렇죠? 네. 그 200개 종목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개 종목이 뭐 할 수 있어.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자, 200개 종목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 하락 위험을 방어하고 싶다. 그러면 코스피 200 선물도 만들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떨어져도 그 가격에 그러니까 이 코스피 200을 가지고 이제 지수를 하나 만들었고 근데 200개 종목을 가지고 이제 또 개별 지수를 만들어요. 네. 개별 지수를 만들고 그 지수의 미래 가격을 알 수 있는 코스피 200 선물을 지수를 또 만들어요. 그러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다 되거든요. 이거 다 만들어 놓고 자 이제 들어와. 외국 투자자들이 그래 들어갈게 이제. 그래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힘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간단하게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종합 현재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코스피 200 지수라고 있죠. 그렇죠. 336.62 뭐 지금 뭐 계속 60 바뀌잖아요 숫자가. 네, 코스피 200 지수인 거죠. 이게 바로 코스피 200 지수예요. 200 현물 지수. 환물 지수. 그리고 이 코스피 100 현물 지수가 미래에 어떻게 가격이 될 거냐라고 네. 예측해서 거래하는 게 요거예요. 코스피 200 선물 지수. 자, 코스피 200 선물 지수와 현물 지수의 구별하는 방법은 코스피 200 선물 지수는요. 네. 호가가 0.05 단위예요. 0.05 단위로 거래를 해요. 선물이요. 네, 선물은 0.05 단위로 딱딱딱딱. 왜냐면 이게 선물이니까 규격화돼 있잖아요. 호가 단위가 규격화돼 있는 거예요. 네, 쌀집처럼 막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고. 그쵸. 코스피는 그 지수대로 따라가니까 그쵸. 0.01 단위로. 네, 코스피 200 지수는요. 200개 종목이 지들 마음으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 자기들 마음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다 인덱스화 해가지고 하나의 지수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네. 소수점 단위가 0.01부터 막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쵸. 네, 근데 선물은 0.05 단위로 움직인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그럼 어디다 쓰이냐? 자,
3, 6, 9, 12월이 선물 만기입니다. 예. 네. 선물 만기예요. 즉 이거는 규격화된 상품이기 때문에 만기가 존재해요. 만기가 존재하고 대신 현물 지수는 만기가 없습니다. 예.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주식 만기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요거하고 그 차이는 뭐냐? 이 현물 지수가 3월 만기인 날, 6월 만기인 날, 9월 만기인 날, 12월 만기인 날 과연 몇이 될 거냐를 맞추는 거예요. 그쵸. 예. 그게 선물. 예.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약 규모가 또 따로 있고요. 네. 그 계약 규모까지 뭐 얘기 드리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계약의 규모가 한 지금 한 1억 얼마 정도 될 거예요. 2억 가까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럼 그럼 2억을 다 내고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네. 예탁금 규정이 있어요. 얼마만 넣으면 그거를 레버리지로 거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돈을 얼마까지 안 날릴 거라는 거를 거래소에서 딱 정해놓고 네. 아무리 우리나라 증시가 마음대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하루에 이 정도까지 안 날라가. 그래서 그 최소 예탁금 규정이 있는데 그 예탁금에 맞춘 돈만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돈만 넣어놓으면 2억 원어치 거래를 할 수 있어요. 레버리지가 약 6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이 수익 나면 60 수익 나요. 그러니까 그 레버리지 효과까지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 현물 지수가 그럼 369, 12월에 어떻게 될 거냐 라는 걸 맞추는 건데 내가 틀리잖아요. 내가 틀리면은 만기까지 끌고 가야 되느냐? 틀리면 중간에 내게 맞겠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또 갖다 팔면 돼요. 근데 물론 거래가 이루어지는 손실나고 팔겠죠. 그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게 바로 선물 시장입니다. 선물 시장이고. 대표적으로 이걸 활용하는 방법은 주식을 한 2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어요. 인덱스로. 네. 그럼 근데 갑자기 왠지 시장이 좀 싸해요. 누가 막 반으로 찌르는 것 같아요. 조만간 폭락할 것 같아요. 싸한 느낌이죠. 그러면 선물 한 계약을 그냥 매도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수익 나는 거, 여기서 손실 나는 게 여기서 손실 나고 여기서 수익 나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메꿀 수 있군요. 그럼 당분간 해지가 가능해요.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지하는 트레이딩도 가능하고 그 다음 이거 이제 더 고급 버전이 있는데 옵션. 옵션 다음 시간에 알겠습니다. 차익 거래가 있어요. 차익 거래는 주식과 선물을 동시에 거래하는 거거든요. 개념이 쉽진 않네요. 이렇게 근데 동시에 거래하면 무조건 수익이 납니다. 왜 수익이 날까요? 간단해요. 자, 이 코스피 200 지수 보이시죠? 보이죠? 이 코스피 200 선물 지수 보이시죠? 보이죠? 이 둘의 차이가 나요. 네. 336.5인데 현물은 선물은 300. 338이에요. 네. 약 2가 높아요. 그쵸? 그러니까 미래에 9월이 되겠죠. 이제 선물은 9월, 369, 12월이니까 6월이 지났으니까 9월에 338.60이 될 거라는 게 현재 가격인 거예요. 그럼 이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네. 같이 거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또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만기는 무조건 이게 만나요. 만나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거를 매도하고 낮은 이걸 거를 사면은 매수하면? 무조건 수익이에요. 그렇네요. 네, 무조건 수익인데 이런 거는 자세한 방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 나올 예정이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자세한 궁금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한 것 같아서 본부장님이 제가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나 한번 확인할 겸 질문을 한번 해주세요. 네, 질문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시간이 없어요. 없죠? 그래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너무 열띤 강의를 해주시느라 시간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 알아봤고요. 또 오늘은 장이 또 좋아서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참고 잘 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